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죠. 새벽 1시인데 배가 고픕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립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야식을 찾아 부엌으로 향하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하지만 늦은 밤 먹는 간식은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린 보통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해야 할 것 같네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아는 상식이죠. 우선 한밤중에 간식을 먹으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방금 칼로리를 섭취했기 때문에 몸속에서 이것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건 잠을 깊이 자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수면 주기에 좋지 않아요. 잠을 자야 할 때의 음식 섭취로 인해 수면 주기를 방해하게 돼서 8시간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스스로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새벽 1시에 시리얼 한 사발을 먹는 것은 체중을 줄이는 중이라면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리얼을 다 해치우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몸은 그대로 휴식을 취하게 되고 시리얼은 소화기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칼로리, 지방, 탄수화물을 섭취했지만 당분간 에너지를 만드느라 사용할 일이 없게 되죠.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를 깨우는 것은 배고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한밤중에 무언가가 먹고 싶어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출출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쉬워요. 밤에는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이 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만약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심심한 입을 달래야 한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빈속에 잠자리에 들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먹은 것을 좋은 영양소로 바꾸는 부분의 소화 과정은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빈속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단백질을 가는 근육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체육관에서 하는 모든 힘든 운동이 허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근육을 치료하기 때문에 간식을 먹으려고 잠에서 깨게 되는 것 역시 운동의 효과를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배가 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의 또 다른 원치 않는 결과는 여러분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기 쉽죠? 예를 들어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움직이고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출근을 했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생산성에도 안 좋게 되죠. 배가 고픈 채 잠자리에 들면 하루를 짜증으로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것 이외에도 피곤한 채로 잠에서 깨어나면 더욱더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밤 동안 우리 몸은 저녁 식사를 소화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 에너지는 칼로리로부터 얻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자는 동안 이러한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칼로리만 남게 되는데 즉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남겨진 칼로리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걸 뜻하죠.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연료가 필요해요. 인슐린 수치와 췌장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인슐린 수치와 혈당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빈속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위험하죠. 하지만 완전히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분이나 에너지 수준에 좋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야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치솟고 췌장이 인슐린 수치를 다시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건 수면 중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야기시켜요. 빈속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위산 역류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 2시에 꼬르륵거리는 배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엌에 가서 간식을 먹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서 침대에 눕지요. 위산 역류는 위 속의 음식에서 나온 과도한 산이 목구멍으로 올라와서 속이 타는 듯한 불편함과 맛을 남기고 속쓰림을 일으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눕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요. 위산 역류증이 없는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지 불편하지 않더라도 소화불량에 걸리고 야식으로 먹은 음식 종류에 따라 가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다시 잠들기가 힘들 거예요. 들어보세요. 공복으로 잠자리에 들면 꿈에도 영향이 있답니다.
우선 만약 누워서 잠이 들면서 먹고 싶은 짭짤한 간식을 생각한다면 침이 고이게 되고 그렇다면 침을 흘리게 되겠죠? 하지만 배고픔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 허기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만약 정말 무언가에 집중한다면 그것에 대해 꿈을 꿀 가능성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음식에 관한 꿈을 꿀 수도 있죠. 만일 자각몽을 꾼다면 즉 꿈꾸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각몽 속의 음식은 맛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음식이나 식사의 최고의 부분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빈속에 잠자리에 들어서 악몽을 꿀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둘러싼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아마도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살면서 겪은 트라우마를 다룰 때 악몽을 꿉니다. 이런 것들이 악몽의 주요 원인이죠. 하지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혼합되거나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속에 잠자리에 들면 악몽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 격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악몽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영양사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인데요. 체중 감량 측면에 대한 논란까지 나오고 있죠. 공복에 잠을 자거나 야식을 먹거나 하는 부정적인 생리적 효과는 그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점은 간단해요. 취침 시간이 지난 후에 배가 고프다면 야식은 밤 동안 소비하지 않게 될 여분의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또 야식에 대한 욕망은 다른 나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밤에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낮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여러분의 식사가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밤에 TV를 보거나 노트북이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면서 간식 먹는 것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잘못된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고 잘못된 시간에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진대사 과정이 망가지고 결국 수면 부족, 에너지 감소, 짜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짜증이요. 핵심은 균형과 일관성입니다. 가끔 한밤중에 간식을 먹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나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낮 동안 규칙적이고 건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함으로써 한밤중에 배고픔을 피하세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와 간식은 배고픔을 더 오래 막아줄 거예요. 견과류나 바나나와 같은 간식을 조금씩 드세요. 식사량이 적절한지도 확인하세요. 이 모든 것은 또한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체중을 줄이려고 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이야기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는 몸의 균형도 잡아줍니다. 그러면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에너지도 더 많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져요. 저는 좀 출출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뭔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뭔가를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간식을 먹으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